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의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주거가 불가능한데도 여수시가 전입을 장려하는 등 허술한 행정을 펼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망 좋은 바닷가 인근에 들어선 고층 건물. 여수시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입니다.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지만 90%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건축법 위반으로 오는 10월부터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유주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해마다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안 되면은 우선은 주거를 불법으로 부렸다고 좀 국가에서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걸 어떻게 수천만 원씩 내고 사니까 사실 이거 대출 끼고 들어온 사람도 많고. 이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분양 광고에는 온통 주거 홍보 문구로 가득해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당연히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주거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지자체는 한술 더 떠 전입을 장려했습니다. 여수시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거주를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또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내데스크도 없는데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분양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부서, 그다음 사용 승인 부서가 여수시지 않습니까? 전혀 손을 놓고 관심을 안 가지고. 여수시가 허술한 행정을 펼치는 사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대로 모르고 입주했던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무죄임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 피해 유족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보상금 지급 절차는 1년 4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인 91살 김운택 씨. 김 씨의 형은 지난 1949년 여수 신월동 일대에 반란군에 동조하고 합세했다는 이유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투옥 도중 숨졌습니다. 지난 2021년 김 씨의 형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청구한 재심에서 부당한 유죄 선고임을 인정받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를 포함해 승소한 유족 8명은 곧바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구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상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돼도 배상금이 안 나오니까 폐인제 한 서너번 보냈어요.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피해 유족들은 대부분 고령인데다 일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이미 사망한 상황. 보상금 지급을 기다리는 유족들은 더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준다. 말만 하시지 보상이 없어요. 말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보상을 못 받아. 제2차 인생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오던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2018년에는 형사보상법에 법원이 보상 청구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인지는 명확치 않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신 건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는 게 이제 정의에도 부합하고. 한편 유족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법원은 지난 17일 유족들에게 피해자당 2억 2천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해 유족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한 데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다른 사건들이 많아 결정이 늦어졌다며 보상금 지급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전기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정기이사회에서
광양제철소에 6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전기로를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요구와 저탄소 제품의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포스코는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나서 오는 2026년 전기로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피부암을 앓고 있던 전기 노동자가 최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작업 환경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중 피부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 노동자인 박병정 씨는 한전의 하청 전기 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10m 위에 전신주에 올라가 자재를 옮기거나 조립했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8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4년 전 눈썹 밑에 난 사마귀에서 피가 멈추지 않자 병원을 찾았는데 피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가렸고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햇볕도 따갑고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된다고 봐야죠. 햇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병이 생겼다고 생각한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일하며 피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됐습니다. 한전 전기 노동자 중 피부암이 산재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염증 같이 그렇게 뭐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저보다도 지금 그런 분들 다 치료 중에 있잖아요. 국내에선 피부암이 직업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을 꺼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한전 전기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의 대부분은 금골격계 질환이고 피부 질환은 3%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피부암이 산업재해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서 어떻게 보면 피부암이 산업재해다, 피부암이 직업성 암이다. 이게 이제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전기 노동자처럼 밖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바나나 생산지 하면 필리핀 같은 열대기후의 나라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 인근에서도 바나나 재배에 성공해 기술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대형 온실안, 길이 6m에 달하는 바나나 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나무마다 녹색빛 도는 바나나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농가 소득원을 찾기 위해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시험 재배를 시작한 건 2년 전. 두 번째 수확을 한 건데 이번 겨울이 추웠던 만큼 악조건에서 재배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바나나를 재배하면서 이제 앞으로 온도가 혹서기가 오든지 더욱 더워지든지 추워지든지 하더라도 시설 내부에서는 건강한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열매를 따서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농약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무에서 충분히 자란 뒤 수확하기 때문에 수입 바나나보다 찰기가 있고 단맛이 더 도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달 2차례에 걸쳐 지역 내 로컬 푸드 매장에서 판매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숙성이 덜 된 상태로 들어오는 수입산 바나나에 비해서 과육이 단단하고 신선해서 조기에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전남 지역 아열대 작물 영토가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125.2헥타르로 3년 전보다 약 43헥타르 증가했습니다. 바나나도 해남을 비롯한 6개 지자체 농가에서 재배에 나서 생산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바나나 재배에 관심을 보인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보급에 힘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정원박람회 이후 수립할 2040 도시계획에 세계적인 환경 수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정원박람회 해외 홍보와 친환경 도시 견학을 위해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청사와 시내 중심가,
도심 공원과 친환경 주택단지 등을 둘러보며 도시공간 배치에 대한 선진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프라이부르크 미래연구소를 방문해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도시계획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자립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순천시 도시계획에 접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현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가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협의회는 유기농업자재 빈병 수거 처리 제도 마련 등 현안 16건을 논의하고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자리에서 마이스 거점 도시 여수를 강조하며 마이스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했습니다. 한편 차기 민선 8기 제5차 협의회는 보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우수 민간정원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에 나섭니다. 대상 정원은 개인이 30, 단체 법인은 100제곱미터인데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고 정원 탐방과 축제 등 순천시 주관 정원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섬 해양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는 청춘어람 육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모는 다음 달 20일까지며 30명의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청춘어람 전문가 양성 과정에 우선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순천소방서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대형 가전마트에 화재 경보기 설치를 홍보하는 영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가수 박군과 제작한 영상에는 화재 경보기 기능과 필요성, 효과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제보다도 한층 더 강력해진 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적은 양의 비가 오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낮 기온은 최고 8도를 가리키며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하늘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도, 순천 영하 2도, 광양 0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가 9도, 순천, 광양, 고흥 1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50분, 간조 시간은 오후 4시 4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남 곳곳은 체전 준비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개폐회식 등이 열리는 주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은 공정률 80%를 넘어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가 열릴 메인 스타디움 목포 종합경기장이 웅장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1%, 지상 3층, 관람석 16,000여 석 규모의 경기장은 올해 6월까지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 6월 말까지를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잔손 보는 건 조금 지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6월 말이면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경기 종목이 열리는 체육시설들의 개보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주산 클라이밍 센터는 난이도를 낮추고 테니스장은 국제 규격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등 체전 이후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을 대행할 업체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생명의 울림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개폐회식은 선수단 입장과 성화 정화 등과 연계해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개폐회식을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을 주는 멋진 무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 오는 7월 말까지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 등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자원봉사단과 도민 서포터즈 등의 모집도 다음 달 본격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여수시 덕충동 신북항에서 선박 급유 중에 기름이 바다에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여수해경은 신북항 육상에 있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선박에 기름을 보내던 중 벙커 AU 35리터가 인근 해상에 흘러나가 2시간 만에 방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수시는 입학일인 3월 2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입학 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순천 지역 남자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멀리 떨어진 단성 중학교에 배치돼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순천 여중과 순천 이수중, 순천 동산 여중을 대상으로 남녀 공학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도 내 중학교 255곳 중 81%인 108곳이 남녀 공학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에만 장흥중 등 5곳의 단성 중학교가 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해수부가 선박사고 이후 선원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조난 위치 발신 장치 개발에 5억 원을 들였지만 5년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최근 청보호 전복 사고에서 3명의 생존자 구조에 50여 분이 소요되는 등 출동도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15,000여 건으로 455명의 사망자 등 모두 2,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